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마지노선이 눈에 보이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든 주변에 있는 걸 깨야 거기에서 줄 수 있는 것들 서둘러 주어서 나올 수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일단 주거비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당장 팍팍해지는 임대 환경에서 자금을 끌어오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손에 닿기 쉬운 게 바로 그동안 애지중지 들고 있었던 보험들인데, 이걸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죠. 신용대출은 받기가 무서울 정도로 금리는 여전히 고점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험 두세 개 정도 있는 분들은 각고의 고민 끝에 선택지 정해서 보험을 깨면서 자금을 땡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생명보험사 보험 해약 환급금이 45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비자발적 효력상실 환급금까지 더하면 47조까지 올라가죠. 올 1월만 들어도 해약으로 인한 환급금이 4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년 연속 40조가 넘어가는, 그냥 넘지 말아야 할 허들을 훌쩍 뛰어넘어가고 있는 건데, 일단 보험을 깨버리면 원금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3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까지 손실을 보면서도 워낙에 팍팍한 자금 땡겨오기 위해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본인이 수입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1.8% 정도 오르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신 먹거리 물가는 6%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 대비 지출할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드는 이유 때문에 플랜 B로 생명보험까지 깰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 돼지저금통을 이마를 까서 동전을 긁어 모았던 아련한 기억들이 이제 그냥 실생활에서 고금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갈수록 금리에 대한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 이전에 집을 사두셨던 분들, 특히 대출 많이 물고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집을 던질 수밖에 없는 위기까지 오게 되고, 당연히 경매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역대 최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12만 건, 전월 대비 거의 50% 가까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보증금 사고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금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집을 유지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보증금 사고는 전달 대비 22% 정도 증가하는 추세고요. 1조 원가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엊그제 GTX-A를 개통한 동탄에서도 22억 최고가 찍으면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타운하우스가 16억까지의 시세를 보였던 집이 9억에 나오게 되는, 그냥 완전히 시세가 확 꺾여서 나왔다고 봐야죠. 동탄은 75평 정도 되는 총도 솔리움, 감정가는 13억으로 찍혔는데 유찰이 된 그런 상태고, 그래서 9억까지 내려왔고, 지금 시세는 16억에서 18억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로 툭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이네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거 지금 교통호재가 꽝 하고 터진 상황에선 정말 의외라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동탄 집값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못하다. 동탄 롯데캐슬 주상복합이 22억에 거래, 무슨 금자탑을 쌓은 것처럼 엄청나게 조명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이렇게 경매 물건이 의외로 엄청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탄역에서 살짝 비껴나도 웬만한 이 브랜드 아파트들,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도 경매로 나오고 있는데 8억 정도에 찍히고 있어요. 동탄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살짝 광역교통망 낙수 효과에서 비껴간 곳들은 여지없이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역시도 6, 7억대의 경매 물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4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30평대 경매 물건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여지없이 브랜드 아파트, 동탄에서 브랜드 간판을 내걸면 절대 지지 않는 해, 떨어지지 않는 해가 되는 건데, 집값의
선셋은 뭐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뭐 화성시 반송동 거래는 거의 한 달간 거래, 최근 일주일 거래를 찍을 수 없을 정도로 거래량은 굉장히 한산한 편입니다. 그만큼 이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이 상당히 드라이브가 많이 걸린 모습이고, 대부분 시범 한빛마을 3부 3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메트로폴리스 역시도 2억 6천 하락, 시범 한빛마을 하나 꿈의 그린 역시도 2억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송동 쪽은 중대형이 하락 추세인데, 역시 동탄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분만 반짝반짝하고 집값 효과가 또 그동안 2, 3년 전부터 밀고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광역교통망 개통이 돼도 그렇게 뭐 기대만큼 들썩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증가하고 아파트 시세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4월 분기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주택시장 진입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동시에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 이건 그냥 강박관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선택지보다도 공격적인 선택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집값이 빠지는 수순에서는 대기 모드로 들어가 있다가 터져 나오는 저공비행 가격들 잡으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낮게 날아야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도가 높았던 지난 시절 그냥 하늘을 가로지르던 그런 집값들, 눈에도 닿지 않았던 넘사벽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는 거죠. 아마 30년 상간의 이런 부동산 사이클은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모든 호재가 부동산 시장에선 다 사라진 상황인데, 특히 구축 매매 시장이 더욱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기다리는 웨이팅 라인이 길어지니까 틈새 단지는 불이 붙는 거죠. 고양시 덕은지구 한강자이더 헤리티지가 한 가구 무순위 청약이 나왔었는데 가격 6억 9천 정도 되고요. 자체 시세는 1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그래서 당첨될 경우 3억 정도의 방어 시세가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4천 명이 몰리는 엄청난 열기를 뿜어댔습니다. 4,800명이 한꺼번에 몰린 건데, 요즘처럼 뭐 무순위도 분양가도 맥을 못 추는 시기, 이렇게 뭐 엄청난 경쟁률을 찍는다는 건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기다리는 수요가 간혹 터져 나오는 이 틈새, 집요하게 파고드는 동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여지가 없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는 요즘인데, 이렇게 역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3억 정도 밑으로 나오게 되면 서로 못 집어가서 안달이지, 실상 여기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라도 3억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뭐 무주택자로서는 뭐 개이득이죠. 게다가 공공분양, 여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제 뭐 수요도 부동산 유전 인자가 완전히 변했어. 기존 뭐 그렇게 집으로 승부해서 자산을 늘려보겠다는 컨셉이 완전히 뭐 바뀌면서 이제 투자보다 주거 가치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수요가 이렇게 시장 자체를 완전히 캐릭터를 바꿔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투기가 실수요를 그렇게 뒤통수 까면서 골탕을 먹였던 시대는 서서히 날이 저물고 있는 건데, 이거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 엄한 고분양가 엄청 실이 받아내기 위해서 애써 허튼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공공분양 단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성남 신촌 A2블럭입니다. 전체 320가구 5구제곱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마 처음으로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나오게 되는 공공분양일 겁니다. 특히 신생아 특공이 오픈이 되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거고, 일정 비율 안에서 경쟁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붙잡을 수 있겠네요. 부부 동시에 청약 가능하죠.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그냥 째깍 부적격 처리가 됐던 이전에 관행 없어지고, 둘 중 하나가 당첨되면 인정이 됩니다. 분양가는 7억 8천. 공공분양 치고는 20평대가 좀 비싸긴 하다. 이렇게 공공분양 가격대도 정말 엄청 실이 올랐어요. 근데 민간 분양 20평대가 10억 가까이 하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분상제가 적용이 되는 거라서 비교적 주변 시세보다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셈인데, 강남 신동아 파밀리의 1단지 주변에 있습니다. 20평대 10억 가까이 하고 있어서 3억 정도의 방어벽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런 공공분양은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라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공공분양은 32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 청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260세대를 먼저 당첨자로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몸을 웅크리고 집값 하락세에 대한 이 급격한 변동성에 대한 기대 확실하게 딱 붙잡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틈새 단지들이 나오면 셀프 체크, 크로스 체크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어차피 투기 수요가 못 들어오는 이 주거 가치에 대한 선택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큼 집값이 주변 시세 나락가도 자체 방어력 있는 이 쉴드를 걸치고 있는 집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얼마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느냐가 경쟁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변 시세가 떨어지는 집값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부동산 관점이 정말 급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4월 들어서면서 서울 매물량도 슬슬 이제 변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82,000건에서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죠. 아마 초반에 언급한 동탄 경매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22억 거래가 나온 곳에서 9억으로 훅 떨어지는 가격에 나오는 집들도 있어서 편차를 보이는 것들, 특히 뭐 신고가를 기록하는 일부 상향 궤적은 그대로 뭐 그렇게 불꽃놀이 하라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엄청난 궤적으로 급 하강 모드로 돌변하게 될 가능성 높은 것은 지금까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국내 쪽으로 목을 길게 빼고 물량 내놓고 기다린 게 아니란 얘기죠. 바로 미국 쪽 금리 간보기를 한 건데 지금 도저히 승부가 안 나. 파월 형님이 이걸 풀어줄 빗장에 손조차 뭐 갖다 대지 않는 상황인데 금리나 서두를 것도 없고 그렇게 뭐 악다구니로 인하 쪽으로 꺾을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이러니 뭐 미국 증시도 다우 0.60%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미 연준의 목표는 물가 2%가 타겟입니다. 근데 목표치가 너무 손에 다다르지 못할 정도로 멀어 보이는 건 작년에 주구장창 2%대를 외쳐댔지만 어느 하나 지표가 그렇게 아주 급속도로 목표치까지 갔던 걸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일단 제롬 파월의 통화표준은 선제적 인하가 절대로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미리 멍석을 깔아놓는 일은 절대 안 한다는 얘기. 2020년 타겟팅 기조. 그러니까 디플레 목표치가 확실하게 눈에 박혀야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 올해도 금리 인하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매물량은 이런 기조와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신기하죠. 무슨 뭐 대운들의 멀티버스도 아니고 비국계적인 한국 부동산 집주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뭐 완전히 매직이고 매직. 4월 초순까지 지켜보면서 물량을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쏟아내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은 10만 건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그냥 쓰나미처럼 한 달간에 이 정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달라진 모습 보일 겁니다. 당장 뭐 4월에는 PF 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지방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뭐 도저히 금융권도 감당이 안 돼서 자금 회수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130조가 넘어가는 부동산 PF는 대형 건설사들마저도 뭐 휘청거릴 정도인데 3조 이상의 자금이 뿌려져도 워낙에 부실이 큰 쪽들은 해결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빨리빨리 아웃을 시켜야 정상화될 수 있는 루트가 뚫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금 상황은 아주 4월 들어서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이렇게 지금 부동산 상황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 지표 무너지고 있고 수출에서는 뭐 무역 수지가 좀 반짝하는 증가 추세라 하지만 이 경제라는 게 서로 간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물려 있어야 하는 건데 보험을 깰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가처분 소득의 하락세. 당연히 뭐 부동산 수요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간간히 나오는 틈새 단지나 경쟁률을 몰아주는 거고 공공분양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집값이 하향 쪽으로 좀 정상화돼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동탄 쪽 22억 신고가가 무색할 정도로 9억으로 내리꽂히는 일은 아마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 겁니다. 4월은 속도전 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모습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